그날 들은 한마디가 제가 믿어온 모든 것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윤정숙, 올해 73입니다. 남편을 먼저 보낸 뒤로 아들 도훈이네 집에서 지낸 지 벌써 5년째였습니다. 며느리 현아는 말수는 적었지만 성실했고 제가 부엌일을 거들면 미안해하면서도 고마워했습니다. 도훈이는 회사 일로 바빴지만 주말엔 꼭 시간을 냈고 저는 그 집에서 제 자리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동네 마트에 갔다가 복지센터 앞을 지나는데 김미경 씨가 저를 불렀습니다. 미경 씨는 예전에 복지센터에서 일했던 분이었습니다. 60대 초반쯤 되어 보였고 가끔 마주치면 인사를 나누는 사이였습니다. 어르신 잠깐만요. 미경 씨는 제 팔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네, 뭐 그냥 지내죠. 미경 씨는요? 저야 그렇고요. 미경 씨는 잠시 주저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괜히 말 안 하려다 하는 건데요. 요즘은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야 해요. 네, 그게 무슨... 아니 그냥요. 제가 워낙 이런저런 일을 많이 봐서요. 혹시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미경 씨는 그 말만 남기고 손을 놓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미경 씨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그 말투가 신경 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계속 그 말이 맴돌았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조심하라니. 저한테 가까운 사람은 도훈이와 현아뿐이었습니다. 아니, 설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경 씨가 무슨 오해를 한 게 분명했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현아가 거실에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보고 있던 현아는 제가 들어오자 화면을 끄고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응, 마트 갔다 왔어. 힘드셨죠? 제가 갈 걸 그랬어요? 아니야, 괜찮아. 걷는 게 운동이지. 현아는 제 손에서 장바구니를 받아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현아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평소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미경 씨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는 동안 현아의 휴대폰이 2번 울렸습니다. 현아는 손을 씻고 폰을 들었다가 화면만 보고는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안 받아도 돼? 아니요, 괜찮아요? 나중에 할게요. 현아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웃음이 어딘지 불편해 보였습니다. 제 착각일까요? 저는 애써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도훈이가 퇴근한 건 저녁 7시쯤이었습니다. 셋이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평소처럼 도훈이가 회사 이야기를 했고 현아는 조용히 반찬을 덜어줬습니다. 저는 국을 더 먹으며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현아야, 요즘 어디 아픈 데 없어? 제 질문에 현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은데요? 왜요? 아니, 그냥 요즘 좀 피곤해 보여서. 아, 그냥 날씨 때문인가 봐요? 괜찮아요? 현아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훈이는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 설거지를 하는데 현아의 폰이 또 울렸습니다. 현아는 거실에서 폰을 들더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릇을 닦으면서 그쪽을 힐끗 봤습니다. 전에는 거실에서 통화를 받았던 것 같은데 언제부터 방으로 들어가서 받았을까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을 때 현아는 아직 방에 있었습니다. 도훈이는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도훈아, 현아 요즘 무슨 일 있어? 도훈이가 저를 봤습니다. 아니요, 별일 없는데요. 왜요? 아니, 그냥 요즘 전화를 방에 가서 받더라. 아, 그건 회사 동료 전화일 거예요. 시끄러울까봐 그러는 거죠.
도훈이는 그렇게 말하고 다시 TV를 봤습니다. 저는 더 물어볼 말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밤 10시쯤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거실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도훈이와 현아의 방문 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언제까지 이럴 거야? 도훈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줘. 현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눈치채시면 어떡하려고. 그러니까 더 조심해야지. 지금은 안 돼.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지금은 안 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눈치채면 안 되는 게 뭘까요?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미경 씨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조심하라고.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오늘 하루를 돌이켜보니 이상한 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받지 않은 전화, 방으로 들어가서 한 통화, 부부의 낮은 대화, 그리고 어머니가 눈치채면 어떡하냐는 말. 저는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훈이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현아는 아침을 차리면서 어제와 똑같이 웃었습니다. 저는 현아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웃음이 진짜일까? 아니면 저한테 보여주려고 짓는 걸까? 어머님, 오늘 날씨 좋네요. 산책 다녀오세요. 응, 그래야지. 저는 짧게 대답하고 밥을 먹었습니다. 현아는 설거지를 하러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는 현아의 뒷모습을 보다가 시선을 거뒀습니다. 오전 11시쯤 현아가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어머님,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어디가? 친구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 다녀와. 현아는 가방을 들고 나갔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현아가 걷는 모습을 봤습니다. 평소처럼 버스 정류장 쪽으로 갔습니다. 현아가 나간 뒤 집이 조용했습니다. 저는 거실을 돌아다니다가 현아와 도훈이 방 앞에 섰습니다. 문 손잡이에 손을 올렸다가 뗐습니다. 안 되지. 이건 아니야.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침대 옆 협탁, 옷장, 책상. 저는 어디를 봐야 할지 몰랐습니다. 뭘 찾아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불안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볼펜, 메모지, 영수증 몇 장. 저는 영수증을 집어들었습니다. 카페 영수증이었습니다. 날짜는 지난주 수요일.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다른 서랍을 열었습니다. 화장품, 손수건, 그리고 접힌 종이 몇 장. 저는 그 종이를 펼쳤습니다. 병원 주차 영수증이었습니다. 사랑병원. 날짜는 2주 전, 시간은 오전 9시. 또 다른 영수증은 10일 전, 오후 3시. 현아가 병원에? 아프다는 말은 한 적이 없는데. 저는 영수증을 다시 접어 제자리에 놓으려다가 멈췄습니다. 그 밑에 또 다른 종이가 있었습니다. 인쇄된 서류 같았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꺼냈습니다. 금융 상담 접수증이었습니다. 이름은 서연아. 상담 내용은 대출 한도 조회. 접수 날짜는 일주일 전. 손이 떨렸습니다. 대출? 현아가 왜 대출을? 도훈이 월급이 적은 것도 아닌데. 저는 서류를 더 살폈습니다. 그 밑에 또 다른 종이가 있었습니다. 종합병원 진단서 사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름이 서연아가 아니었습니다. 서진호. 생년월일을 보니 현아보다 3살 많았습니다. 서진호. 현아 오빠 이름이었습니다. 도훈이한테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현아 오빠는 지방에 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현아가 오빠 진단서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도 종합병원 진단서를. 저는 진단서를 읽으려 했지만 의학 용어가 어려웠습니다. 만성, 치료 필요, 정밀 검사 같은 단어들이 보였습니다. 날짜는 한 달 전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현아 오빠가 아프다니. 그런데 왜 현아는 말을 안 했을까요? 어젯밤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눈치채면 어떡하냐고 했던 도훈이의 목소리. 저는 서류를 다시 서랍에 넣고 방문을 닫았습니다.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현아 오빠가 아프다. 현아가 대출 상담을 받았다. 병원을 여러 번 갔다. 그리고 저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왜일까요? 저라면 도와줄 수 있는데. 아니, 최소한 알아야 하는 거 아닐까요? 저도 이 집 식구인데.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혹시 제가 부담이 되는 걸까요? 제가 있으면 뭔가 방해가 되는 걸까요? 그래서 저한테는 말을 안 하는 걸까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오후 2시쯤 현아가 돌아왔습니다. 어머님 집에 계셨어요? 응. 어디 갔다 왔어? 친구 만났어요? 커피 마시고 왔어요? 현아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현아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걸까? 친구를 만난 게 아니라 다른 데 갔다 온 걸까? 저녁 준비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현아와 함께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현아는 평소처럼 조용했습니다. 저는 몇 번이나 물어볼까 망설였습니다. 오빠 아프다며? 왜 말 안 했어? 하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도훈이가 퇴근했습니다. 셋이 다시 식탁에 앉았습니다. 저는 밥을 먹으면서 도훈이와 현아를 번갈아 봤습니다. 두 사람은 평소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아니, 겉으로는 그랬습니다. 현아야. 제가 불렀습니다. 네, 어머님. 요즘 힘든 일 없어? 현아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봤습니다. 없는데요? 왜 그러세요? 아니, 그냥. 혹시 뭐 어려운 일 있으면 말해. 내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줄게. 현아는 잠시 저를 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걱정 마세요. 그 말투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괜찮다는 말이 진짜 괜찮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말하고 싶지 않다는 뜻일까요? 식사 후 현아는 설거지를 하러 갔고 도훈이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밤 9시쯤 현아의 폰이 울렸습니다. 현아는 폰을 보더니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베란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TV 소리를 줄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응, 나야? 지금은 안 돼. 나중에 전화할게. 현아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누구와 통화하는 걸까요? 왜 베란다로 나가서 통화할까요? 현아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저는 TV를 보는 척했습니다. 어머님 먼저 들어가 보세요. 제가 불 끄고 들어갈게요. 그래, 알았어.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비슷했습니다. 현아는 이틀에 한 번씩 외출했습니다. 친구 만난다. 마트 간다. 은행 간다. 이유는 매번 달랐습니다.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봐도 대답이 돌아올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현관 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방문을 살짝 열고 내다봤습니다. 현아가 외투를 입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 반이었습니다. 현아는 가방을 메고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새벽 4시 반에 외출하는 며느리. 저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며느리. 저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도훈이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현아는 새벽 6시쯤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거실에서 물소리가 들렸으니까요. 저는 못 본 척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또 그 서랍을 열었습니다. 며칠 전 봤던 금융 상담 서류 위에 빨간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긴급이라는 글씨 옆에 펜으로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어제 날짜였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긴급, 새벽 외출, 그리고 저한테 숨기는 이유. 미경 씨의 말이 다시 들렸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조심하세요. 저는 서류를 내려놓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거실 창문으로 밖을 봤습니다.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나만 모르는구나. 두 사람은 알고 있는데 나만 모르는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새벽에 외출하는 며느리, 서랍 속 서류들, 긴급이라고 적힌 글씨, 그리고 저한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두 사람.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제가 뭔가 잘못 본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뭔가 숨기고 있는 걸까요? 아침마다 현아는 평소처럼 웃었습니다. 도훈이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모든 게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평범함이 더 이상 편하지 않았습니다. 3일이 지난 아침이었습니다. 현아가 또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어머님, 저 오늘 좀 늦을 것 같아요? 어디 가는데? 병원 가야 해서요? 검진 예약했거든요? 병원. 저는 현아를 봤습니다. 현아는 언제나처럼 차분했습니다. 어디 아파? 아니요, 그냥 정기 검진이에요. 괜찮아요? 현아는 가방을 들고 나갔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현아가 걷는 모습을 봤습니다. 버스 정류장이 아니라 반대편으로 걸어갔습니다. 지하철역 방향이었습니다. 검진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서랍에 있던 건 오빠 진단서였습니다. 현아 본인 검진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외투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현아가 간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지하철역 입구에서 현아가 보였습니다. 개찰구를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금 떨어져서 따라갔습니다. 현아는 2호선을 탔습니다. 저도 같은 칸에 탔습니다. 현아는 휴대폰만 보고 있어서 저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6개 역을 지나 현아가 내렸습니다. 사랑병원역이었습니다. 저는 한 칸 뒤에서 내렸습니다. 현아는 3번 출구로 나갔습니다. 저도 따라 나갔습니다. 병원이 보였습니다. 사랑병원. 서랍에서 봤던 주차 영수증에 그 병원이었습니다. 현아는 병원 정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건 아는데. 하지만 발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병원 로비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현아는 안내 데스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기둥 뒤에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현아가 안내 직원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어딘가를 가리켰습니다. 현아는 엘리베이터 쪽으로 갔습니다. 저는 현아가 탄 엘리베이터 번호를 봤습니다. 5층에서 멈췄습니다. 안내판을 봤습니다. 5층은 신장내과였습니다. 신장내과. 진단서에 있던 치료 필요라는 글씨가 떠올랐습니다. 현아 오빠가 신장이 안 좋다는 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로비 의자에 앉았습니다. 현아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현아가 나왔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40대로 보이는 남자가 옆에 있었습니다. 얼굴이 헬쑥했고 걸음이 느렸습니다. 현아가 그 남자의 팔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두 사람은 로비를 가로질러 나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오빠일까요? 현아 오빠일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두 사람을 따라 나갔습니다. 병원 앞 택시 승강장에서 현아가 남자를 태웠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현아는 택시를 보내고 다시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현아가 사라진 입구를 보며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현아는 분명 오빠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건 이해가 됐습니다. 하지만 왜 저한테는 말을 안 했을까요? 왜 도훈이만 알고 저는 몰라야 했을까요? 제가 부담이 되는 걸까요? 제가 있으면 방해가 되는 걸까요? 그날 저녁 현아는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늦었죠? 아니야. 검진은 잘 받았어? 네, 별일 없대요. 현아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웃음 뒤에 뭐가 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검진이 아니라 오빠 병원 동행이었습니다. 많이 피곤해 보이네. 조금요? 괜찮아요? 현아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현아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숨길 건가요? 그날 밤 또 부부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방문을 살짝 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늘 병원 어땠어? 도훈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상태가 좀 안 좋아졌대. 방법을 더 찾아봐야 할 것 같아. 그 사람한테 상담은 받았어? 응? 근데 쉽지 않대. 조금 더 알아봐야 해. 어머니한테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직은 안 돼. 걱정만 시켜드리잖아. 우리가 해결하자. 조금만 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상태가 안 좋다.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그 사람. 누구일까요? 현아를 도와주는 그 사람은. 저는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현아 오빠 병세. 현아가 뭔가를 구하고 있다. 그리고 누군가가 도와주고 있다. 그렇다면 서랍에 있던 대출 서류도 새벽 외출도 모두 그것 때문일까요? 하지만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 그 사람이 현아를 도와주는 걸까요?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그날 밤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또 현관 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더 확실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현아가 외투를 입고 있었습니다. 시계는 새벽 4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현아는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현아가 나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재빨리 창문으로 갔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 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였습니다. 현아가 그 차에 다가갔습니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남자가 내렸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얼굴이 보였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았습니다. 남자가 뒷문을 열어줬습니다. 현아가 차에 탔습니다. 남자도 다시 운전석에 올랐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차가 사라지는 걸 봤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 4시, 남자의 차, 뒷문을 열어주는 모습, 그리고 함께 떠나는 두 사람.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오빠 병원비를 구하는 것과 새벽에 남자 차를 타고 나가는 것이 어떻게 연결될까요? 아침이 되었습니다. 현아는 6시 반쯤 돌아왔습니다. 머리가 흐트러져 있었고 얼굴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어머님 주무셨어요? 응. 저는 겨우 대답했습니다. 현아를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오늘 일찍 일어나셨네요? 화장실 갔다 왔어. 아, 네. 저 좀 씻고 올게요.
현아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차갑고 머리가 아팠습니다. 도훈이가 일어났습니다.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도훈이가 출근하고 현아도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집에 남았습니다. 저는 다시 현아와 도훈이 방으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새 메모가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오늘 오후 3시. 저는 메모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누구를 만나는 걸까요? 오후 2시쯤 저는 다시 외출했습니다. 어제 갔던 사랑병원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혹시 현아가 또 그쪽에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였습니다. 3시가 조금 지났을 때 카페 창밖으로 현아가 보였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어제 새벽에 봤던 그 남자가 옆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병원 맞은편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건물 간판을 봤습니다. 서민금융상담센터였습니다. 저는 카페에 앉아 그 건물만 바라봤습니다. 40분쯤 지났을까요? 현아와 남자가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가 악수를 했습니다. 남자가 서류 봉투를 현아에게 건넸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숨이 막혔습니다. 무슨 서류일까요? 현아는 지하철역으로 갔고 남자는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울고 있는지도 정확히 몰랐습니다. 슬픔인지 분노인지 배신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현아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어머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산책했어. 날씨 춥지 않으셨어요? 괜찮았어.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저녁 때 도훈이가 퇴근했습니다. 식사 준비를 하는데 힘이 없었습니다. 현아가 대신 차렸습니다. 어머님, 편찮으세요? 아니야. 좀 피곤해서. 그럼 방에서 쉬세요. 제가 차릴게요. 됐어. 같이 먹어야지. 셋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저는 밥을 먹으면서도 아무 맛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현아야. 제가 불렀습니다. 네, 어머님. 오늘 어디 갔다 왔어? 현아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친구 만났어요? 어떤 친구? 대학 동기요? 오랜만에 봤어요? 남자친구. 현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도훈이가 저를 봤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아니야. 그냥 물어본 거야. 네, 남자 동기예요? 같이 점심 먹었어요? 현아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점심이 아니라 오후 3시에 금융상담센터에 갔다는 걸.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도훈이가 설거지를 하러 갔습니다. 현아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조금 뒤 도훈이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응, 혹시 현아한테 무슨 오해 있으세요? 저는 도훈이를 봤습니다. 오해라니? 아니, 그냥요. 요즘 현아한테 자꾸 물어보시니까 물어보면 안 돼? 그게 아니라 뭔가 의심하시는 것 같아서요. 의심? 내가 뭘 의심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현아는요? 뭐, 현아가 뭔데? 현아는 착한 애예요. 절대 이상한 짓 안 해요. 이상한 짓이 뭔데? 내가 이상한 짓이라고 먼저 말하네. 도훈이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어머니가 자꾸 그렇게 물으시니까 그럼 뭘 숨기는 게 있긴 있다는 거지? 나만 모르는 게 있다는 거지? 어머니, 도훈이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도훈이가 저한테 목소리를 높인 건 왜 나만 몰라야 하는데? 왜 너희 둘만 알고 나는 모르는 게 있는데? 어머니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현아가 좀 바쁜 일이 있어서 그래요. 바쁜 일이 뭔데? 새벽에 남자 차 타고 나가는 것도 바쁜 일이야? 도훈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나 다 봤어. 새벽 4시에 남자 차 타고 나가는 거. 너도 알고 있었지? 어머니 그건. 그 남자가 누군데? 현아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건데? 어머니 오해예요. 그냥 친구예요.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친구가 새벽에 데리러 와? 친구가 그렇게까지 해줘? 도훈이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한테 말 좀 해봐. 나도 알 권리 있잖아. 나도 이 집 식구잖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나한테 짐이야? 내가 있으면 방해돼? 그래서 나한테만 숨기는 거야?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말 좀 해봐. 방문이 열렸습니다. 현아가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현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걱정하실까봐? 걱정? 내가 걱정하는 게 지금 이거야. 너희가 숨기는 게 더 걱정돼. 어머님, 현아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조금만요. 조금만 더 시간 주세요. 정리되면 말씀드릴게요. 정리? 뭘 정리하는데? 돈 문제야? 오빠 때문이야? 현아가 움찔했습니다. 네, 다 봤어. 서류도 병원도 그 사람도 다 봤다고. 현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근데 오빠가 아직은 가족한테도 숨기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말하면 어머님이 바로 돈 얘기를 꺼내실까봐. 그게 더 무서웠어요. 그럼 이제라도 말해봐. 대체 무슨 일이야? 현아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도훈이가 현아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말해 현아야. 이제 말하자. 하지만 현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아직은 왜 안 돼? 나한테 왜 말을 못해?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어머님이 놀라실까봐요. 어머님 건강도 안 좋으신데. 제가 알아서 할게요. 내 건강은 내가 알아서 해. 그러니까 말 좀 해봐. 어머님, 현아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나도 도와줄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는 게 있을 거야. 그러니까 말 좀 해줘. 어머님, 현아는 그 말만 반복했습니다. 도훈이도 아무 말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보다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분했습니다. 서러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외로웠습니다. 나만 모르는 이 집에서, 나만 떨어져 있는 이 관계에서 저는 대체 뭘까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귀를 막아도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 울음소리인지 현아 울음소리인지도 몰랐습니다. 아침이 되면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아가 간 그 병원에 다시 가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사랑병원으로 갔습니다. 왜 가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뭔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시간은 오전 9시였습니다. 로비는 이미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저는 5층 신장내과 안내판을 보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5층에 내려서 접수 창구 앞에 섰습니다. 환자 이름을 말해야 할지 그냥 기다려야 할지 몰랐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진료실 앞 대기 공간으로 갔습니다. 빈자리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복도를 오가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현아가 보였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며칠 전 봤던 그 남자가 옆에 있었습니다. 헬쑥한 얼굴에 현아 오빠로 보이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현아는 오빠의 팔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오빠는 힘들어 보였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느렸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이 가까워졌습니다. 현아가 저를 봤습니다. 현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님? 현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여기에? 저는 현아와 오빠를 번갈아 봤습니다. 오빠는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빠가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겨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여기? 현아가 다시 물었습니다. 나도 확인하고 싶어서. 확인이요? 응. 내가 숨기는 게 뭔지. 현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빠가 현아를 봤습니다. 현아야, 이분이. 어머니예요? 시어머니? 현아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병실로 가시죠? 현아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빠 좀 앉혀드려야 해요? 저는 현아와 오빠를 따라갔습니다.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4인실이었습니다. 오빠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현아가 물을 따라 오빠에게 건넸습니다. 오빠는 물을 마시고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병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현아는 창가에 섰습니다. 한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빠가? 현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가 신장이 안 좋아요? 한 달 전에 급격히 나빠졌어요? 저는 현아를 봤습니다. 현아는 눈물을 참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투석을 계속 받고 있는데 이제는 이식을 해야 한대요? 의식? 네. 근데 현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술비가 5천만 원이에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5천만 원. 저희가 모은 건 2천만 원밖에 안 돼요? 부모님이 보태주신 것까지 해서요? 그래서 현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알아봤어요? 대출도 알아보고 친구들한테도 물어보고. 근데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남자한테 네. 준석 씨가 금융 쪽에서 일하니까 부탁했어요? 방법이 없을까 하고. 그 남자가 준석 씨? 준석 씨요? 대학 동기인데 금융 쪽에서 일해요? 서민 대출 상담 같은 거 하거든요. 그래서 부탁했어요? 방법이 없을까 하고. 저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새벽에 나간 것도 오빠 상태가 갑자기 안 좋아져서 응급실로 불려갔어요? 준석 씨가 차가 있으니까 태워다 준 거예요? 택시 기다릴 시간이 없어서. 현아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님한테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오빠가 싫대요. 가족한테까지 손 벌리기 싫다고.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까 숨기라고. 그래서 나한테 말 안 한 거야? 그것도 있고요. 어머님 걱정하실까 봐요. 어머님 건강도 안 좋으신데 이런 얘기 들으시면 마음 아프실 것 같아서요. 현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희가 말하면 어머님이 바로 돈을 꺼내실까 봐 그게 더 무서웠어요. 어머님 노후 자금인데 그럴 순 없잖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게 이해되었습니다. 서류도, 병원도, 새벽 외출도, 준석이라는 남자도 모든 게 오빠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든 걸 오해했습니다. 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현아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네? 내가 너무 의심했어. 너와 도훈이를.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내가 뭔가 나쁜 짓 하는 줄 알았어. 그 남자랑 이상한 관계인 줄 알았어. 현아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님,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얼굴을 가렸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는
나만 모른다고 생각했어. 나만 빼놓고 너희끼리 뭔가 한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화가 났어. 서운했어. 어머님, 현아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잘못 아니에요? 아니야. 내 잘못이야. 내가 너를 믿었어야 했는데, 내가 물어봤어야 했는데, 그냥 의심만 하고, 확인만 하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내가 나한테 뭔가 숨긴다는 게 무서웠어. 나를 필요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자꾸 확인하고, 따라다니고, 미안해. 현아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오빠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현아한테 숨기라고 했어요. 폐 끼치기 싫어서요. 저는 오빠를 봤습니다. 아니에요. 이해해요. 근데 이제 숨기지 마세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오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실을 나와 현아와 함께 병원 로비로 갔습니다.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 현아에게 건넸습니다. 현아야, 수술비 얼마나 모았어? 2천만 원 정도요? 저랑 도훈 씨 저축한 거랑 친정 부모님이 조금 보태주신 거? 그럼 3천만 원이 더 필요하네. 네. 근데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저희가 어떻게든. 내가 도울게. 현아가 저를 봤습니다. 네? 내 통장에 있어. 수술비 보탤 수 있어. 어머님 안 돼요? 그건 어머님 노후 자금이잖아요? 노후 자금은 아직 충분해. 그리고 한 번에 다 내는 게 아니라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수술비 일부는 내가 보태고 회복하는 동안 병원비 같은 건 너희가 감당해. 그렇게 나눠서 하자. 하지만 대신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앞으로 나한테 숨기지 마. 힘든 일 있으면 말해. 나도 이 집 식구야. 알 권리 있어. 현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약속해 줄 수 있어? 네 약속할게요. 저는 현아 손을 잡았습니다. 나한테 의지해. 나도 쓸모 있는 사람이야. 나도 도울 수 있어. 현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그리고 미안해. 내가 너를 의심해서, 내가 너를 못 믿어서, 아니에요, 어머님. 저희가 말씀을 안 드려서. 이제 말해. 뭐든지. 나한테도 말해줘. 나도 알고 싶어. 현아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도훈이와 셋이 앉아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의심했던 것도, 따라다녔던 것도, 서류를 봤던 것도. 도훈이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렇게까지. 미안해, 도훈아. 너희를 못 믿어서. 아니에요? 저희가 말씀을 안 드려서요? 이제 이런 일 없게 하자. 뭐든지 이야기하고, 숨기지 말고. 네, 어머니. 다음 날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통장에서 3천만 원을 찾았습니다. 현아에게 건넸습니다. 어머님, 받아. 오빠 수술 잘 되게. 정말 감사합니다. 현아는 돈을 받고 또 울었습니다. 수술은 2주 후였습니다. 저는 수술 당일 병원에 갔습니다. 현아와 도훈이, 현아 부모님도 왔습니다. 준석 씨도 왔습니다. 준석 씨는 손에 서류철을 들고 있었습니다. 병원 수납 영수증과 상담센터 안내문이 보였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최준석입니다. 그래요. 고마워요. 현아 많이 도와줬다며. 아니에요. 친구니까요. 이거 현아 씨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준석 씨가 서류철을 현아에게 건넸습니다. 대출 한도 조회 결과랑 상환 계획표예요. 나중에 천천히 보세요. 저는 그 서류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연애가 아니라 일이었구나.
저는 이 사람을 의심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수술은 6시간 걸렸습니다. 저는 현아 옆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현아 손을 잡아줬습니다. 괜찮을 거야. 네, 어머님.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잘 됐습니다. 회복 잘하시면 됩니다. 현아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그날 밤 병실에서 오빠를 지켰습니다. 현아는 피곤해서 집에 가서 쉬라고 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오빠를 봤습니다. 마취에서 깬 오빠가 눈을 떴습니다. 어머님, 깨셨어요? 수술 잘 됐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괜찮아요. 이제 건강해지세요. 오빠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오빠는 회복이 빨랐습니다. 퇴원 후 집에서 요양했고 현아는 매주 오빠를 보러 갔습니다. 저도 가끔 죽을 끓여보냈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아온 오빠를 볼 때마다 안도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도훈이가 부엌에서 저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현아는요? 곧 올 거야. 마트 갔다가 온대. 그럼 제가 국 끓이게요. 내가 할게. 너는 쉬어. 아니에요. 같이 해요. 모자가 나란히 부엌에 섰습니다. 도훈이가 팔을 썰고 저는 국을 끓였습니다. 현아가 돌아왔습니다. 어머님, 도훈 씨 같이 요리하세요? 응. 현아도 와. 반찬 좀 꺼내줘. 셋이 부엌에서 움직였습니다. 서로 말을 주고받으며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님, 오빠한테서 연락 왔어요? 다음 주 검진 결과 좋대요? 다행이다. 어머님 덕분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 거지. 식탁에 앉았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오늘 뭐 했어? 어디 갔다 왔어? 힘든 일 없었어? 서로 물었고 대답했습니다.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서로 믿고 의지하고 함께 이겨내는 것.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부엌 창문 너머로 저녁 노을이 보였습니다. 저는 국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